부분에 완전 꽂혀 있는 그래서 엄청 여러 번 수술하신 분들 뭐 그런 경우에 신체 이형장애라고 확실히 생각할 수 있고, 문제는 재수술을 충동적으로 하기 시작하시면 건널 수 없는 강과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성형 중독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성형과 전문의로서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도의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신과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형 중독이 뭡니까? 바디 디스모픽 디스오더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형 중독이라고 하는 거지, 제가 볼 때 나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성형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봐도 정상인 상태를 자기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그거를 이제 원인으로 생각해서 다른 거하고 결부시키는, 그야말로 신체 이형장애에 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성형 중독이라고 얘기하고, 결국 그거는 성형외과 의사가 해결하는 건 아니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질병 상태라는 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신과를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럼 환자를 오면 보면 안 보내요? 저는 사실은 말씀하시는 그 이형장애가 있으신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되게 극소수긴 하거든요. 부탁드리는 성형 환자분들은 중독의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형 중독은 약간 보더라인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정신과적 질환으로 이형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명확한 부분이지만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성형 중독인 것 같은 그렇죠. 사람, 수술했을 때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도 좋으니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저는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왔을 때 제가 안 되는 건 이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죠. 안 되는 이거는 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성형 중독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성형과 전문의로서 이제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도의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이제 다 이야기를 하면 그분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딴 병원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거는 알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은 그러면 이제 리퍼를 하시나요? 정신과 진료 받으시라고? 뭐 명확하게 신체 이형장애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대개 그런 분들은 신체 한 부분에 굉장히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수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네. 한 부분에 완전 꽂혀 있는 거. 그래서 엄청 여러 번 수술하신 분들 뭐 그런 경우에 신체 이형장애라고 확실히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최근에 저는 어떤 환자분을 만났는데 환자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싶어서 왔고, 또 하면은 환자분한테 삶의 질을 확실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환자분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이제 인생에 큰 계기가 있어서 이 수술을 생각하게 됐고, 최근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게 있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우리 이제 치료가 시작됐으니까 한 6개월까지는 되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결정은 조금 미루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치료가 될 때까지, 그 기간까지는 아주 중요한 결정들은 좀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차분하게.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지나서 수술을 잡아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이 컴퓨터 컨트롤 Z 이렇게 되돌리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무드가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재제 수술을 하러 상담하러 오신 분들을 보면 이제 히스토리를 파악해서 보면 약간 충동적으로 수술을 시작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재수술을 충동적으로 하기 시작하시면 이게 이제 건널 수 없는 강과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생에 큰 굴곡이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좀 미루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환자분들 봤을 때 성형이나 시술 중독이다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경우냐, 나의 수입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성형과 미용에 들이있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수입의 목적이 성형 수술이 목적이다. 아니면 성형 수술과 미용 시술로 인한
회복 기간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이 지체되는 기간이 내 인생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다른 중요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게 마련이고 아름다움은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아무리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 젊을 때만큼 돌아오지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사실 수술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되찾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환영을 하지만 수술이나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좋은 젊은 시간을 너무 많은 시간을 병원과 집에서 할애하게 되는 거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본인이 내가 너무 나의 삶에서 성형과 미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시면은 현재 자기의 상태를 조금 돌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성형 중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성형 중독이 아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중독 성향을 보이는 경계선상에 있거나 중독이 확실한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위 아까 말씀드린 병식, 인사이트가 없으신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어서 내가 성형 중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중독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제 상담하고 이런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공급이 또 수요를 만드는 게 성형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가 더 좋은 최적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게 넘어섰을 때는 과유불급이라고 그 선상 넘어서는지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